프로페셔 매일 먹다 부작용 생겨서 아보다트 3일에 한 번 정도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은 생각 맞죠? 네,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. 그렇게 시작해 보시고 부작용 없으면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조금 간격을 줄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참 이 부작용이라는 게 상당히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정도도 다르고 혹시 생기더라도 이거를 부작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민감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. 근데 조금 덜 민감하신 분들은 에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진짜로 부작용이 생겼는데도 부작용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. 이거를 이게 진짜 약부작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고 이러는 데는 합리적인 사고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의사가 아닐까 싶고, 제 생각에는 그 어떤 집단들보다도 의사들은 그래도 논리적인 사고나 아니 합리적인 사고나 과학적인 사고는 그 조금 더 잘하는 집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펜으로 라인을 그리고 그 위에 모발이식을 하면 펜 잉크가 스멜리건에서 모발이식이 아니요. 그 저희가 쓰는 그 펜 자체가 수술할 때 상당히 많이 쓰는 펜입니다. 그 펜이 이제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직전에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이런 거 할 때도 다 사용을 하는 거고, 그 선을 따라서 절개를 하고 꼬매고 뭐 해도 스며들어서 뭐 문신처럼 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은 의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했겠죠. 뭐 예를 들어서 그 펜으로 그리는 거 말고 할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. 많이 있는데 펜이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겠죠. 근데 펜이 간편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GV라는 용액이 들어간 건데 저도 정확한 성분명은 모르겠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펜 성분이고 그 정도는 뭐 문제 없다. 이 뒤쪽에 절개 흉터가 사람들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많이 나요. 어떤 선생님이 어떤 수술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도 뒤에 흉터 차이가 많이 나고, 그다음에 똑같은 선생님이 하더라도 피부 탄력이 잘 벌어지는 분들이 있어요. 피부 탄력이 너무 단단하신 분들, 그런 분들은 잘 벌어집니다. 나이가 드실수록 두피의 피부의 탄력이 없어지거든요.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정말로 실선으로 싹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비절개나 절개나 이 흉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잘 안 보여요. 좋죠. 네. 비절개 수술할 때 저도 나이 좀 있으신 분들, 50 넘으신 분들 이렇게 수술할 때는 뒤에 펀치 사이즈를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늘려도 무난합니다. 뒤에 흉터가 안 생기기 때문에. 그럴 때 이제 이분은 나이가 좀 많으시긴데 뭐 그냥 뽑는 게 쉽다 이러면 작은 걸로 하죠. 큰 걸로 할 필요가 없는데 뽑는 게 어려우면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쉽게 펀치 사이즈를 늘릴 수가 있어요. 별 고민 없이 올릴 수가 있는데, 근데 젊은 분들은 흉터가 좀 더 생기죠. 좀 탄력이 좀 좋고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좀 생기는데 이제 너무 짧게 밀면 그게 보이니까 거기다 심어 드리면은 좋아요. 예, 잘 납니다. 잘 나고 어느 정도 감춰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. 그게 이걸 가리고 싶을 정도면은 흉터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을 그런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절개를 한번 하고 비절개로 또 밀도 보강에다 또 모낭을 또 쓰고 이분이 탈모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, 거기다가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이면은 앞으로 빠질 모발들이 더 많잖아요. 뒷머리를 더 아껴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. 그런 분들은 뒤에 흉터에다가 모발을 심는 거를 크게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. 왜냐면은 거기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.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거 막 좀 넓으신 분들은 4,500문항 들어가요. 4,500문항. 근데 그렇게 해도 100% 뭐 티가 하나도 안 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비절개 모발이식도 절개식 모발이식이랑 똑같이 흉터가 생깁니다. 눈에 잘 안 띌 뿐이지 생기기 때문에 거기 흉터를 없애기 위해서 딴 데 흉터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조금 덜 보이긴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어떤 게 더 득과 실을 따져가지고 이분은 해도 되는 분, 이분은 하면 안 되는 분 이렇게 나눠줘요. 생착률이 잘 나오는 케이스는 어떤 유행인지 궁금합니다. 대부분은 잘 나와요. 생착률 반대로 물어보시는 게 더 맞아요. 생착률이 잘 안 나오는 케이스, 생착률이 잘 나와도 풍성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고 생착률이 잘 안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,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투자대가님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건 것 같아요. 수술을 했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밀도가 잘 안 나올 만한 분들,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머리카락 가는 분들. 머리카락 가는 분들은 조금 더 촘촘하게 심으려고 하더라도 같은 개수가 남았을 때 이게 볼륨감이 조금
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그분들은 뒷머리가 가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M자 수술을 하잖아요. 그러면 M자가 밀도가 좀 떨어져도 다른 부분이랑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을 정도 비슷하게는 나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두피 상태가 너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. 두피 상태가 안 좋다는 게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있습니다. 염증이 좀 되게 심하신 분들, 염증이 항상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도 컨트롤을 좀 해놓고 수술을 들어가는데 그래도 염증이 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생착이 좀 방해가 주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, 담배를 너무 많이 피시는 분들, 두각 이런 분들, 이런 분들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. 뭐 그런 분들 아니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이제 탈모가 저런 분들이 조금 문제가 돼요. 뭐냐면은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 모발들은 탈모 진행이 안 되는 분들 모발들이 여기 딱 모여 있잖아요.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잘 자랍니다. 근데 딱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두파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발이 다 가늘어지면서 탈모가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을 수술을 하잖아요. 그 나름 뒤에서 건강한 모발들만 뽑아가지고 심는다고 했지만 제가 뽑은 건강한 모발들도 매우 약한 애들이라는 거예요. 옮겨서 놔도 안전하지가 않아요. 2-3년 지나면은 또 가늘어지고 심은 것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. 생착률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, 그러니까 수술 결과가 좀 떨어져 보일 수 있는 또 경우 중에 하나가 급격한 다이어트. 원래 남성이 탈모가 있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로 인해서 휴지기 탈모까지 온 거죠. 그러면은 심은 것들 중에서 많은 퍼센티지가 또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수술하고 났는데 수술하고선 머리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몸무게를 15kg 이렇게 빼고 오신 분들, 그걸 하면서 이제 머리가 좀 빠져 보이는 그런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저는 수술 후에 급격한 다이어트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. 빼더라도 한 달에 3kg 정도, 이런 정도로 단백질 보충을 최대한 잘 하면서 약은 꼭 잘 먹으면서 그 다음에 탈모 관련된 영양제는 꼭 먹으면서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탈모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살 빼야 될 것 같아요. 탈모 있는 분들 살 빼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. 네. 자, 0.8mm 펀치로 1모낭당 3개모를 채취할 때 모낭 손상 괜찮을까요? 사람에 따라 다르죠. 뭐 머리카락 굵기가 좀 굵은 분은 0.8 안 돼요.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. 0.8mm라는 것도 이게 회사들마다 똑같은 0.8mm가 아니에요. 전 이게 항상 재보거든요. 파이프 두께도 다 다르고 이래서 조금 다른데 0.8mm로 한 모낭당 3개를 채취하는 거 일반적으로는 뭐 선생님이 손만 좀 괜찮으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모발이 너무 굵으면은 저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보통 뒤쪽에 작은 पं치를 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흉터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. 펀치 어렵잖아요. 작은 걸로 뽑으려고 그러면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. 첫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흉터를 안 만들려고 하는 건데, 이 사람이 흉터를 안 만드는 게 이 사람 생활에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좀 판단을 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여자들 머리 긴데 뒤에 흉터 좀 이거 점점점 나면 어때? 아무 문제 없어요. 여자분들은 1도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 분들한테 괜히 줄타기 하면서 괜히 0.8짜리로 나는 0.8로 하는 의사야,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. 아무 의미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나이가 조금 많이 드신 분들은 흉터 걱정 거의 없어요. 거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막 조금 더 큰 거 써도 돼요. 한 1mm짜리 써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. 다만 이제 1mm짜리를 쓰면은 또 가능 좀 큰 걸 쓰면 문제가 뭐냐면은 모낭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 잘못하면 옆에 있는 모낭에 손상을 줄 수도 있어요. 너무 큰 거를 쓰면. 그렇지만 않다면은 내가 뽑는 모낭만 좀 안전하게 뽑을 수 있게 최대한 조금 큰 거 써도 된다는 겁니다. 그거를 이 사람의 헤어스타일, 이 사람의 모발 굵기, 이 사람의 두피 상태, 흉터가 얼마나 생길지, 이런 것들, 성별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여튼 0.8은 제 생각인데 모든 사람한테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불안하다.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생착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요. 뒤에 있는 모낭을 뺀 다음에 그게 몸 바깥에 나와 있다가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. 그럼 몸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길면은 좋을 게 없어요, 사실은. 근데 보통 5시간까지는 별 차이 없습니다. 별 차이 없기 때문에 5시간 안에만 넣어주면은 별 문제가 없죠. 내가 수술 속도가 느리면은 뒤에 한 500모낭만 채취하고 심은 다음에 또 500모낭 채취하고 심고, 이렇게 하면은
수술 시간이 전체가 뭐 한 10시간이 걸리더라도 몸 밖에 모낭이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없는데 문제는 그걸 5시간을 넘어갈 때 5시간을 넘어갈 때가 문제고,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5시간까지는 별 차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프레시한 걸 넣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, 그런 거 정도인데 통계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정도고, 그 다음에 수술 속도가 느릴 때, 매우 느릴 때, 이상하게 매우 느릴 때, 이럴 때는 사실 이 선생님이 꼼꼼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선생님이 이 팀이 숙련도가 떨어져서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요. 그땐 생착률의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게 이 병원 시스템이 원래 그냥 그런데 이걸로 그냥 10년을 꾸준히 안정되게 해놓은 병원이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, 이게 수술이 익숙치가 않아서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야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막 물어보고 막 전화하고 막 이런 상황이면은 이러면은 생착률의 차이가 좀 나겠죠. 수술 후에 두피는 그렇잖아요. 그게 뭐 정상이겠어요. 예민해져 있고 민감해져 있고 이런 상태인데 거기다 이제 발랐을 때에는 그 전에는 문제 없던 분들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있는데 수술 후에 미녹시딜을 끊잖아요. 그러면 안 돼요. 미녹시딜을 쭉 발라오고 있다가 수술 딱 받는 순간부터 미녹시딜 끊잖아요. 그러면은 미녹시딜 때문에 본인이 유지하고 있었던 모발진이나 이런 것들이 수술 후에 많이 로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수술 결과가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. 이 두피가 좀 빨갛게 보이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 이러면은 저는 미녹시딜을 계속 바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보통은 이제 그쪽으로 약간 붉어지는 정도, 이런 정도로는 문제가 안 돼요. 근데 그쪽에 막 각질이 막 올라온다거나 너무 가렵거나 아니면 막 염증이 올라온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끊어야 됩니다. 그 정도 아니면은 색깔만 살짝 붉은 정도면 저는 계속 바르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, 그다음에 걱정되시면은 한번 오세요. 미녹시딜 바르는 상태에서 오시면 됩니다. 탈모 치료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약 꼭 잘 드셔야 됩니다.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. 풍성